안녕하세요, 냉군입니다. 자, 일단 그 냉군픽이 71승 62패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아스날 승이 아니라, 자, 아스날 오바죠. 오바 플러스 덴버 승을 뭐 가놓은 상태다. 자, 오늘 제 픽이 5연승 도전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 레이커스 때문이죠. 뭐 느바 7경기 중에 6경기를 핸디 승패를 다 맞췄는데 하필 한 경기 틀린 게 레이커스였다. 아쉽죠. 뭐 초반에 그 충분히 뭐 내절 이제 골밑에서 이제 속절없이 골밑을 털리면서 리바운드가 안 되면서 내절하지 않았어도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죠. 마지막에 휴지가 뭐 휴지했다. 휴지를 했지만 휴지를 하기 전에 점수차가 너무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 극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이 휴스턴 그 리그 최하위권 팀에게 지고 나서 뭐 플레이오프를 노린다? 뭐 이런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백트랙이고 갈매기가 빠지고 누가 뭐 안 나오고 누가 부상이고 누가 휴식을 하고 원정이고 뭐 그런 거를 다 차치를 하더라도 자, 휴스턴한테는 이겨야죠. 다른 경기에선 져도 돼요. 하지만 이런 경기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경기인데 일단은 뭐 초반에 그렇게 내절하고 있음에도 이제 감독이 뭐 속수무책으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자, 레이커스 굉장히 실망입니다. 뭐 어떻게 뭐 선수들을 뭐 갈아 넣든 뭘 하든 휴스턴은 잡고 갔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 느바 경기 레이커스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레이커스는 사실 차선으로 제가 가져간다고 말씀 이제 드렸는데 가장 좋아 보였던 건 이제 클리퍼스인데 클리퍼스도 굳이 뭐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일단 뭐 레이커스의 충격이 굉장히 크긴 컸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클리퍼스를 뭐 제치고 레이커스를 가져간 것은 제가 실수다. 결국에는 뭐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토토는 이제 선택이고 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7경기 중에 6경기 맞췄다고 해도 내가 뭐 그거를 픽을 못하면은 그 병신이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초반에 좀 아쉽긴 해요. 내일 그 느바 이제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뭐 8시에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덴버 경기는 8시에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뭐 살펴만 보자면은 일단 뭐 변수가 그렇게 없어 보인다. 뭐 이제 캔디가 큰 거를 뭐 사치를 하고라도 일단 뭐 지금 베글리, 보그다노비치, 뭐 벅스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결장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아무리 뭐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뭐 그렇게 3점슛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선수도 존재하지 않지만 3점슛을 뭐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덴버의 그 공격력을 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덴버가 이제 연패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이겨낼 수 있는 뭐 그런 경기력이 나오겠죠 분명히.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덴버가 반등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브루클린하고 세크라멘토인데 지금 세크라멘토도 원정에서 뭐 선수들의 어떤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뭐 크게 뭐 이 경기에 뭐 그렇게 뭐 선수들을 갈아 넣어서 뭐 이기겠다 이 정도 마인드는 아니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세크라멘토도 서부에서 뭐 시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도 이제 홈에서 최근에 경기력이 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따져보자고 이제 만약에 이 경기가 자 백트랙이 아니었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자 그냥 원정이고 이런 걸 다 타치를 하고 순수히 경기력을 봤을 때 당연히 세크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죠. 브루클린이 최근에 뭐 반등하는 경기력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도 지금 세크라멘토의 그 경기력과 조직력 뭐 특히 공격력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시에
자, 브루클린이 과연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세크라멘토의 그런 기세를 뭐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의문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자, 이 경기가 승패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굳이 제가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떤 픽을 하자면 저는 언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왜 언더 쪽이 좋아 보이냐면 여기 세크라멘토가 원정에서 체력적인 문제, 그 야투율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브루클린도 그 세크라멘토의 어떤 그 공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홈에서 어느 정도 수비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그 체력적인 그 정신적 체력적인 문제로 원정에서 어느 정도 야투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에도 이제 윙 자원들이 워낙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후에르터 선수 이런 선수, 허더 선수 이런 선수들이 무지성 3점슛을 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브루클린이 3점슛이 그렇게 뭐 폭발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세크라멘토가 수비가 좋지 않긴 해도 워낙 이제 사이즈가 좋은 선수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기준점 대비 어느 정도 팅팅거리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서로 간의 그 팅팅거리는 경기가 나와서 저는 언더 쪽이 좋아 보이고, 자, 승패로 접근하자면 저는 그래도 이거는 최근에 서클의 기세를 굳이 꺾을 필요가 없다 라고 봐요. 이제 이게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 어떤 이제 주전에 대한 그 결장이 없이 이 라인업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이 라인업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는 표현적으로 보는 게 자, 토론토하고 이제 오클라호마인데 지금 이제 양 팀의 어떤 최근에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상극, 약간 이제 토론토는 수비적으로 많이 반등을 한 모습이고 오클라호마는 이제 역시 공격력으로 팀을 풀어가는 그 팀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토론토의 어떤 이제 홈에서의 수비력을 봤을 때는 아무리 이제 오클라호마가 원정에서 이제 외곽슛을 어느 정도 스트린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시에도 자, 토론토 홈에서의 반대는 조금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오클라호마도 프린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팀이고 토론토도 마찬가지죠. 홈에서 프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팀 간의 라인업을 봤을 때 과연 어떤 팀이 서로의 약점을 더 공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골밑의 득점력 플러스 높이적인 부분에서 저는 토론토의 골밑을 어느 정도 못 막지 않을까, 오클라호마가. 물론 이제 오클라호마도 이제 외곽적인 부분에서 터진다고 하면은 토론토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고전을 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벤볼리시라든지 아누노비라든지 시아캄 선수 이런 선수도 수비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오클라호마가 초반에는 비비더라도 후반에 가서 경기를 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토 승과 아인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의 그 빠른 템포 농구와 이제 외곽 슛을 감안을 했을 시 토론토도 어느 정도 고전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 볼게요. 자, 미러키하고 이제 인디애나인데, 자, 1.02라는 배당을 줬죠. 1.01. 그러니까 거의 적특급의 이제 배당인데, 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기가 약간 덴버보다는 1.02를 받을 정도의 어떤 이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덴버 경기는 상당히 정배가 좋아 보이는데, 자, 1.01 지금으로서 이제 만약에 이 GT대에 걸려있는 할리버튼 선수라든지 힐드라든지
터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미러키 일반승 정도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 경기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돼가지고 이제 GT대에 걸린 선수들, 인디애나 선수들이 어느 정도 기어 나온다 라고 했을 시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핸디가 될 수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핸디가 될 수가 있고, 일단 로페즈 선수도 이제 뭐 GT대에 걸려 있는데 이 선수도 다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시에도 최근에 그 로페즈의 외곽적인 부분, 그리고 골밑에서 이제 블록슛을 해주는 부분, 수비적인 부분에서 지금 거의 수비왕을 노릴 수 있는 정도의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로페즈 선수도 빠진다고 하면은 요거는 굉장한 큰 손실이다. 자, 그럼 이 경기는 이제 저는 이제 미러키 경기는 이제 최근에 투웨이로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제 만약에 일단 인디애나에서 GTD 걸린 선수들이 빠진다 라고 하면 저는 오버로 볼게요. GTD에 걸린 선수들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미러키의 외곽 파티가 벌어질 것이고, 이제 나머지 인디애나의 그럼 득점력을 믿을 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그 미러키가 그렇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그 선수들에 대한 어떤 집중 마크는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그 미러키는 화력으로 상대편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이 인디애나 아무리 뭐 할리버튼, 힐드 이런 선수들 빠져 있다고 해도 미러키가 그렇게 수비에 큰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어느 정도 비비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는 오버라 보고, 만약에 이제 나온다, 이제 뭐 GTD 걸린 선수 중에 한 2명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하면 저는 프렌으로 볼게요. 이 기준점이 뭐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더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한 10점대 초반 뭐 이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자, 그래도 지금 미러키가 뭐 일부러 홈에서는 물론 미러키는 상당히 믿을 만한 팀이지만 뭐 승패를 떠나서 지금 미러키는 선수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죠, 사실. 1위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고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선수들의 그 체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제 로페즈 선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냥 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 뭐 요 정도의 어떤 라인업에서 한 2명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프렌 쪽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자, 내일 경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냉문픽을 간 거에서 냉문픽이 뭐 아스날이 오바가 사망을 한다 라고 했을 시, 뭐 느바 경기를 몇 경기 있지 않은 것을 뭐 2경기를 묶고 가는 경우보다 사실 이 경기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단폴이니까 이 경기가. 자, 그러면 이제 피닉스 일반승이 1.28이죠 이거를 뭐 단폴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아쉽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준점이 7.5 기준점인데 마인을 가져가기도 좀 부담스럽죠. 자, 그럼 언어적인 측면에서 또 접근을 해보자면은 저는 일단은 핸디가 뭐 올챙이가 어느 정도 비빌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봐요. 올챙이가 어느 정도 비빌 가능성이 한다고 보고, 하지만 이제 피닉스가 일반성을 뭐 가져가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긴 없겠죠. 올챙이가 피닉스 원정에서 피닉스를 때려잡는다 이런 그림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핸디 같은 경우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이제 언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단폴인 거 감안하고 기준점 대비 언더로 볼게요. 이 경기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버가 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올챙이 원정 경기력은 사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피닉스가 최근에 뭐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피닉스도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올챙이 원정에서의 어떤 그 야투 기복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암적인 경기력이 나오면서 피닉스 마인 언더 아니면 프렌 언더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만약에 제가 분노뱃을 지르게 된다고 하면 이 경기를 뭐 언더 쪽이나 아니면 뭐 핸디 쪽으로 보겠죠. 프렌이나 이쪽으로 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기는 이제 내일으로 남겨놓기로 하고, 어, 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으면 맹분픽을 게시판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새벽에 축구 가신 분들 모두 원승하시기를 바라고, 맹분픽으로 간 아스날 오버도 일단 아침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경기는 이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밤 되시고 새벽 경기 모두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